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네. 매달 1월 석세스 주간에는 항상 저희 탑그룹의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100명 들어오셨네요. 예, 제 시간에 들어오신 우리 지금 줌 미팅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항상 준비하고 먼저 참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모든 애터미의 모든 교육의 시작은 사운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사운으로 힘차게 자리에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에 믿음에 굳게 굳게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가자, 아자, 가자, 아자, 가자. 아자. 네. 언제 읽어봐도 항상 사람 중심의, 소비자 중심의 정말 기업 철학이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리더 교육은 매번 이제 탑그룹의 선장이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외유내강, 따뜻한 카리스마를 지니신 우리 윤은주 단장님께서 예, 탑 그룹의 리더분들께 또 메시지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카리스마 우리 윤은주 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이렇게 새해 을사년 첫날 이렇게 리더 미팅을 제가 주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중국 석색스로 인해서 노 단장님이 출국하시는 바람에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저희 자리에 서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말들이 없고 저는 이런 데 적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설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엄청 크고요. 이 리더의 자리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책임감이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심적인 부담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까지 작년 한 해까지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수고들 해주셨고 또 팀장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그리고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텝으로 수고해 주셔서 항상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스텝분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이제 노 단장님이 지금 사실은 A형 독감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약속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증세가 있자마자 바로 닌게루를 맞고 타미플루를 맞으니까 바로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요즘 독감 유행이시잖아요. 독감 유행인데 혹시 그런 증세가 있으면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닌게루 맞으시면서 타미플루를 맞으니까 바로 아무런 증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독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어때요? 해모임 덕분에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 튼튼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죠? 네. 우리 올해 사자성어 뭐예요? 만상, 불여, 언상. 우리 회장님이 이 신조어를 또 탄생을 시켜주셨는데, 이거는 저희 회장님이 거의 16년, 17년간의 노하우,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실천하고 말대로 선포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선장님이 또 이렇게 확신에 찬 그런 신조어를 우리한테 항상 이렇게 해년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 어때요? 처절하게도 해야 되고 철저하게도 해야 되는 그런 신조어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다면 올해는 그 달려온 결과로 이제는 입으로 선포하면서 올 한 해를 잘 지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입술에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저의 인생도 그랬고 또 애터미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계획을 세우고 선포를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너무나도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그게 맞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상불허언상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모든 그 뭐 사주팔자가 좋으면 뭐 어쩐다 저쩐다 말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또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관상이 좋은 사람만 못하고 또 관상보다 또 건강한 사람만 못하고 또 그 건강한 사람도 심상이 좋은 사람만 못하는데 그 심상이 좋은 경지에까지 간 사람들은 말을 좋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모습은 말의 모습처럼 된다.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는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듯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올해 우리 이제 저희가 내년에 1월 달에 임페리얼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를 하고 나니까 우리 모든 리더들이 총장님들, 로얄 클럽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서 작년 한 해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팀장 이상들이 모여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때요? 밑에 판매사들이 두세 명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 판매사들과 함께 입술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갈 때 저는 벌써 이 판매사 한 네 명 이상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직을 갖춘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신뢰를 잃지 않는 방법은 약속을 지키는 거죠. 본인이 약속을 했던 것들은 끝까지 지키는 거. 그게 가장 큰 신뢰를 얻는 것이고, 저희가 임페리얼까지 가기로 결단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첫째는 약속.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하지 않죠.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지금 179명인데 이분들한테 제가 선포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어, 뭐 여러 가지 센터들에서 또 함께 하신 분들 올해 안에 다 두 직급 이상씩 분명히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 네. 이렇게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제 친정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항상 시골에서 자랐지만 엄마는 늘 잘된 놈이다. 장관 될 놈이다. 저놈은 뭐가 될 놈은 될 놈이다. 이렇게 항상 선포를 했던 저희 어머니세요. 이제 신앙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그 말이라는 거는 또 심성이 또 좋아야죠. 심성이 좋은 결과로 말이 좋게 나오는 거지. 심성은 거칠고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이 말만 또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 관리를 잘 하시되 파트너한테 걱정을 끼치는 스폰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저의 우려가 그래서 파트너한테 걱정을 끼치는 스폰서는 뭘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말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그다음에 특히 돈 문제 같은 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정말 돈거래하지 않는 거. 스폰서 파트너가 간에 특별하게 돈거래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는 남녀 관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옆자리는 내 와이프나 내 직계 가족 아니면 직계 가족이 아니면 옆자리는 앉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그 팀장 이상이신 분들은 리더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이런 흠을 잡힌다면 사람들하고 일단 파트너들의 걱정이 되는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이 파트너들의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는 거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스폰서로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 거지, 나의 말, 그리고 동거래 문제. 이것만큼은 특별하게 주의를 하시면 앞으로의 가는데 순탄한 길을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우리 마케팅 플랜을 보면
30에서 70, 70에서 150, 150에서 240, 뭐 이런 구간들이 있죠. 240에서 600, 600에서 2000, 2000에서 5000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가는 것만도 너무 힘이 들어서 굉장히 주저주저 하면서 어렵게 했기 때문에 자기 오토 판매사 맞추는 데만 급급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를 이루었어요. 오토 판매사를 이루고 또 리더스 클럽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어떤 자기의 모든 끈을 놔버린다고 봐야 되나요?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이유가, 이제 여러 리더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본인한테만 맞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 구간이 넓고 큰 거는 내가 리더스 클럽을 가고 로얄을 가고 크라운 클럽을 갔으면 그 밑에 리더들을 오토 판매사 또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의 목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목표를 그 구간을 제가 지금 이 마케팅 플랜 구간을 보면서 아, 우리 회장님이 왜 이렇게 마케팅을 짜놓으셨을까? 정말 240에서 600 가기도 힘들고요. 600에서 2000 가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면 나의 액션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 산하의 파트너들을 그 경지, 나와 같은 자리에 끌어올리는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장을 가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내 산하에 누구를 팀장을 만들 것인가 목표 계획을 잡고 또 팀장이 가셨으면 국장을 가셔야 되잖아요. 국장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밑에 파트너 누구를 또 국장들을 보내야 될 것인지 항상 그게 도전하시면서 계획을 짜시고 앞으로 나가 주셔야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정말 그 습관이 몸에 붙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큰 직급을 가보면 훈련이 안 된 파트너하고 직급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 겁이 나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너무 이제 막 사재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내 밑에 조직들을 데리고 계속 해보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저희가 1년 만에 본부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박스가 오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죠. 뭐 노단장이야. 자기가 스케일이 크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지만 저는 새 가슴인데 그 제품들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제품을 보니까 어떻게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뛰었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제품을 가지고 뛰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맛을 봤잖아요. 금방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노단장이 늘 얘기하듯이 보름에 사서 한 달에 팔고 또 보름에 사서 한 달에 팔고 막 그걸 얘기를 했을 때 와, 저걸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뛰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제품만 쌓아놓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제품이 정말 부담되고 심적으로 굉장히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단 제품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아, 오늘은 어떤 거를 타켓을 삼아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 저도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서 사람들한테 제품 전달할 때니까요. 이제 그런 계획들이 생기면서 나에게 자신감 있는 제품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이제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들 24K 골드 마스크 팩 알죠? 그 팩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마스크팩 그거를 24K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오히려 그 팩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항상 필오브 마스크팩을 거의 매일 하나씩 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소비자를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피부가 칙칙하고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24K 골드 하나를 발랐는데 저희 제품이요. 피부가 확 달라진 거예요. 한 달 만에 봤는데. 그래서 그 모임에 있는 저희 그 모임 지인들이 그 제품을 다 주문을 하는데 한 7개 정도 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으로 아무리 좋다고 선전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써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선물로도 줄 수도 있지만 이걸 한번 사용해 봐라고 저희들이 처음에 초창기 때 시도했던 것들이 일주일만 사용해 보세요. 뭐 2주만 사용해 보세요. 이런 방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전하고 또 소비자 구축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셔야만 로얄이 돼서도 사실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밑에 파트너들한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리고 직급이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 로얄 클럽을 보고 크라운 클럽을 보면 그 자리에 또 오래 머물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파트너들을 어떻게 해서 리더스 클럽으로 끌어올려 줄까? 이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어떨결에 로얄 클럽에 가고, 저희가 지금 초창기 멤버들은 거의 로얄 클럽에 왔죠. 이제 그런 어떤 경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 팀장 때 좌우 라인의 판매사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쪽 라인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쪽 라인만 해서 되는 일들이, 이 일은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임페리얼을 내년에 목표를 두고 해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한쪽 라인만 했다 그러면 이 한쪽 라인이 저희를 따라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임페리얼 목표가 쉽게 세워질 수도 없고 또 도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쪽만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한쪽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항상 양쪽 줄을 다 살펴보는 그런 어떤 여유, 리더의 모습을 갖추시려면 양쪽을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나의 세븐코어에 들어있는 그 세 사람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리더들을.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오토 판매사를 어떻게 이분을 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팀장, 국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다 보면요. 저는 당연히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크라운 클럽까지 그냥 밀려서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모르고 나의 직급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획을 짜다 보면요. 언제 가서 힘들어지냐면 로얄 마스터, 스타 마스터 이런 과정들을 갈 때 힘들어져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팀장님들 미팅을 하기 때문에 팀장 때부터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에 올라온 분들은 이게 고착화가 돼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팀장 때부터 판매사들을 정말 잘 양육을 하셔서,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됐다면 내 산하에 이 판매사, 오토 판매사를 누구를 만들 것인가 항상 연초 계획을 세우셔서 그분한테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파트너들이 오토 판매사가 되면, 양쪽이 되다 보면 저는 이제 당연히 리더스 클럽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팀장 때부터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이제 석세스 세미나 때 언상가를 이제 로얄 클럽, 리더스 클럽들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언상가의 가사가 뭐냐면, 우리 회장님이 나의 말대로 지금껏 이루었고 나의 말대로 마침내 이루리라. 희망이 꺼져갈수록 큰 희망 선언해서 작은 불씨가 타올라서 큰 불꽃 되리라. 정말 우리 회장님이 그 16년 동안, 17년 동안을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면서 끌어왔고, 입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회장님 하시는 거 그대로 저희들이 본받으면 저희 리더십은 당연히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이제 올해 안에 다 목표를 세우리라고 다 계획을 하셨을 텐데, 그 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조건이 나의 계획이 아닌 내 파트너들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 파트너들하고 함께 뛰는 거, 그게 가장 좋은데, 또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한 사람하고 밀착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리더십을 길러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나중에 갈등의 관계가 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들에게 오직 나는 너만 있어라고 인식을 시켜주시면 절대 안 된다. 나는 좌우에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일부분이고, 그거를 시간 스케줄 조정을 잘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파트너들이 나의 어떤 상황들을 너무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와 밀착하지 않았을 때의 섭섭함,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계획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굉장히 불에 타서 막
열정적으로 사업을 했던 분들이 갑자기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어, 항상 저는 이제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끝까지 할 수 있겠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나의 루틴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선은 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액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인간관계로 끈끈해지는 걸 원하지 마시고, 뭐 인간관계가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기는 사업을 하러 오신 거예요. 사업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신뢰를 갖는 거는 너무 인간관계를 엎어지듯이 그렇게 밖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듯이 그런 인간관계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팀장 때부터 파트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나의 시간을 전적으로 이 한 사람한테만 다 올인하고 있다라는 걸 들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셔야 돼요. 나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 스폰서는 항상 바쁘고 내 스폰서에 활용을 하려면 미리 내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인식을 지금부터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제가 주변에서 보면서 그 사람만 밀착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새로운 파트너가 나오니까 그 파트너한테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의 그 갈등. 저 사람이 관심이 나한테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파트너들이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그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여기 와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부터 없애주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팀장님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내 파트너는 골고루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분량은 5분의 1이야, 4분의 1 정도라는 것을 처음부터 습관을 잘 시켜주시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셔서 파트너들하고 너무 24시간을 같이 밀착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뛸 땐 뛰어야 되는데 그 뛰는 게 어려워서 계속 가다가 그분하고 이제 정말 갈등의 관계까지 가서 그분이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왕왕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보셨을 때 특히 팀장님들은 정말 나의 시간에 4분의 1을 이분한테 투자하는 거지 전부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충분히 좌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실적의 파트너 한 사람만 붙잡고 다니는 리더가 되시면은 나중에 엄청난 파급의 효과가 와요. 너무 힘든 경우가 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팀장 때부터 골고루 사람들한테 정말 시간을 잘 안배를 하셔서 차라리 나의 개발을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분한테 올인해서 다니시는 것보다. 그래서 나도 소비자 구축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쪽만 하는 것만 보여주셔도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시간이 나밖에 없어. 나한테만 뭐 나한테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라고 낙인 찍혀 주셔도 안 되고 정말 팀장님쯤 되신 분들은 좌우를 다 살피는 것들을 항상 파트너들한테 복제를 시켜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안쓰러운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도움을 주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지만 도움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그냥 가서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은 나중에 임페리얼 가는데 어마어마한 지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시간이 많이 남고 파트너가 얼마 없어도 나는 임페리얼이다. 우리 퓨처 셀프 많이 강의 들으셨죠? 나는 임페리얼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파트너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먼 미래에 임페리얼의 시각으로 지금의 파트너들을 본다면 아, 불가금 불가원이라는 그 말 한자가 있죠. 그 말씀이 뭔지를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들이 적절한 자기 스케줄표 없이 살다 보면 반드시 1년 계획을 세고 목표를 세웠으면 나의 하루 스케줄이 나올 거예요. 매 주마다. 그랬을 때 그 목표에 맞게 내 파트너들을 내가 주도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리더가 되셔야지 파트너들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다 보면 그렇게 이제 밀착 관계가 되고 그 밀착 관계가 되다 보면 나중에 떨어뜨려야 될 텐데 혼자 홀로서기를 해야 되도록 놔줘야 될 때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시점에 이 사람을 놔줘야 될지를 몰라요.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 밀착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사람들하고 이제 특별히 우리 리더들이 식사 때문에 참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에서 더치페이를 해라 해도 그 사람들이 그거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건가 봐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국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을 때는 그 밑에 팀장이 우리 더치페이 합시다라고 항상 그런 어떤 룰을 정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밑에 판매사가 그렇게 해주신다든지 리더가 있으니까 오늘은 리더 네가 다 돈 낼 거야라고 암암리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다 보면 이 리더는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파트너가. 그러면 식사 자리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더치페이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 분당 탑센터는 이제 식당을 저희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본인들이 뭐 싸우시든지 해서 식사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식당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리더라고 하지만 리더도 써야 할 게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서든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밑에 파트너, 판매사들은 당연히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복제가 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 탑 문화가 아직 이제 발표는 안 했지만 저희들의 탑 문화를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글로 작성한 것뿐인데 연합의 문화를 1번으로 했고요. 2번은 혁신의 문화, 3번은 원칙 중심의 문화로 저희 탑 문화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팀장 이상 미팅을 하는 것도 저희 산하에 저희 좌우 라인들이 다 연합해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 나갔을 때 특히 여러분들의 산하의 파트너는 소수이지만 탑이라는 어떤 연합으로 모였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내 밑에 신규 초대를 했을 때도 어때요? 보여주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연합을 했을 때 우리 에사답도 마찬가지고 에사답을 저희 분당탑만 하려고 했을 때 그 효과보다는 연합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연합으로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특히 요즘에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본사에서 지침 내려오면 요즘 너무 세대가 빨리 흘러가고 AI 시대다 보니까 저희 같은 세대는 잘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젊은 세대하고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연합 시스템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솔직히 신세대들에게 신세대가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해주고 같은 말을 해주고 또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 게 우리 탑의 연합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혁신의 문화라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혁신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을 바꾼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의 습관을 쉽게 바꾼다는 게 쉽지 않죠. 특별히 50대 이상이 되면 상담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50대 이상이 되신 분들한테도 우리 애터미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바꾸게 하고 습관을 바꾸게 해주는데 이제 애터미 탑 문화로서 이걸 자리를 잡는 거는 이제 신세대와 구세대의 조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구세대들이 잘 따라줘야만 신세대하고 이게 융합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특별히 50이 넘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라떼는
꼰대는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의 어떤 캐릭터가 되지 않도록 혁신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이제 분당 탑센터가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 부부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실용성을 따지지만 아이들은 어떤 미적인 감각을 요구를 하고 해서 많이 부대낌도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자녀들 이제 노성은 노화은 본부장 위주로 모든 인테리어가 돌아가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노단장이 쉽게 승복하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줬다는 거죠. 그래도 정말 그 과정을 제가 가운데서 지켜봤을 때 얼마나 자불안석이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신세대와 우리 쉰세대의 이런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우리 9세대, 신세대, 쉰세대들이 팔 뒤로 물러서 한번 지켜봐 주는 거, 할 수 있도록 팔을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면요, 신세대가 앞장서줘야만 해요. 제가 그게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자신이 혁신이 잘 안 되면은요, 신세대한테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또 신세대들은 우리 신세대들의 어떤 지혜와 삶의 경험을 무시하시면 또 안 되고요. 그분들의 노하우와 신세대들만의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 탑의 어떤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꼰대라는 소리를 우리 탑에서는 없앴으면 좋겠고 또 건방지고 뭐 싸가지가 없다 이런 소리를 우리 탑에서는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월이 15년, 16년째더라고요. 근데 16년을 하면서 지켜야 할 선들이 있는데 어, 특히 이 라인 유인 행위, 차명으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몰래 몰래 하는 그런 어떤 저급한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든지 떳떳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가장 힘든 게 정말 지금까지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분이 다른 데서 사업을 하셨다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돌출이 되고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항상 염려해 주시고 이제 노단장이 윤자에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너무나 갈등이 심해서 누가 봐도 타당하긴 하지만 정말 규율을 지키고 법을 지켜서 1년 후에 뭐 등록하는 거야 뭐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라인 유인 행위에 가담을 한다든지 차명으로 와서 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은 안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얼굴이 심상이 일단 거칠어지는 거고 심상이 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언상이 나오겠어요? 내 양심이 떳떳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든 가셔도 떳떳한 사업자가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을 지키는 사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에게 걱정이 되는 스폰서가 되지 않는 거 스폰서에게 또 신뢰를 못 주는 그런 파트너가 된다면 이런 어떤 불협화음이 팀장 때부터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가는 그 길이만큼 힘든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 어떤 좋은 말을 선택을 해서 하는 거 올해 안에는 내 안에 불평불만이 쏟아진다고 해서 그거를 스폰서한테 다 얘기한다는 거는 참 유치한 거다.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화를 내고 내 사업을 망칠 것인지, 정말 내가 이걸 참음으로 인해서 내 사업을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인지는 항상 그 분노하는 그 순간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면이라고 있죠. 근데 그 온유라는 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온유라는 거는 정말 순하고 온순하고 착하고 뭐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기 쉽죠. 근데 그 온유라는 거는 그거래요. 말을 길을 들여서 명말을 만드는 그 과정에 이 말이 훈련하다가 목이 너무 마른데 물가에 딱 갖다 놨을 때
그 길들이는 주인이 스톱하고 돌아서 했을 때 돌아설 수 있는 힘, 그게 온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왜 스폰서 파트너 같이 일하시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으시겠어요. 서로 안 맞는 몇십 년을 사셨잖아요. 부부 간에도 안 맞고, 뭐 부모 자녀 간에도 안 맞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그 참는 그 순간 꼭지점을 잘 참는 힘, 그게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화를 다 풀어내는 것은 참 저급한 거고, 또 이런 일들이 왕왕 있다 보면 내 조직이 정말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조직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조직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은 나를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그거는 본인의 성찰이 없었다는 결과죠.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었다 그래서 나이 어른 대우를 해달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먹은 사람 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를 먹은 어른으로 대우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본인을 성찰을 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오늘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아,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게 습관처럼 저희 엄마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항상 내 말을 한번 되돌아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오늘 하루를 실수를 했는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말을 뱉었을 때 얼마나 그분한테 상처가 됐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늘 되돌아보는 습관, 성찰, 그게 자기 성찰이잖아요. 그 성찰이 없는 리더는 아무리 자기가 잘 능력을 발휘하고 실력이 좋아서 조직을 이끌어 간다 해도 그 조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조직이 자꾸 무너지고 다른 라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물론 그 라인으로 가는 게 잘못이긴 하지만 본인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성찰이 없는 조직을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무너지고 또 세우고 무너지고 또 세우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팀장 이상 분들이 오셨으니까 매일 자기를 성찰하는 삶으로 사시되 온유한 카리스마를 간직하는 리더로 성장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연상이 되죠. 말이 너무 목이 말랐는데 그 목이 마른 그 말이 물가에서 주인이 스톱했을 때 그 스톱할 수 있는 힘은 훈련의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팀장님들은 이 선에서부터 본인을 그렇게 명마로 정말 큰 멋진 빅 리더로 자기 자신을 단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훈련해 가셔서 다 임페리얼의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246명이 보이셨는데 이분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여러분들한테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올 한 해 안에 모두 2직급 이상 승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예, 부드러운 카리스마 맞나요? 오늘 정말 우리 윤은주 단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새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한테 오늘 너무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윤은주 단장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탑그룹이 가지고 있는 연합과 혁신, 원칙 중심의 문화, 정말 많은 분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문화거든요. 예, 제가 스텝 활동을 할 때도 같은 본부장님인데도 정말 분당 탑에 이렇게 연합해서 항상 미팅을 주관하고 또 총장님들 따로 모이고 본부장님 따로 모이는 거는 우리 애터미 안에서도 탑분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문화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단장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그 온유의 힘 제가 오늘 되게 감명 깊게 들었어요. 아직 제가 명마가 되기에는 정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훈련의 힘의 바로 참는 힘이라는 것들이 오늘 저희한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단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전국에서 있을 이제 석세스는 이제 당일로 전국이 진행이 됩니다. 1박 세미나는 이제 올해 있지 않고요. 당일 12시, 1시간 앞당겨서 꼭 잊지 마세요. 12시부터 진행되고 저녁 9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왼종일 그 우리 애터미에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오후라도 저녁 시간이라도 와서 좀 참석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세미나에 다들 집중해 주셔서 많은 분들도 초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분당 센터에서 또 3시에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들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이 굉장히 바쁜 주입니다. 구정도 있고 또 세미나도 있고 또 중국 세미나도 또 이번 주에 또 같이 이루어지니까 사업자분들은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실 것 같은데요. 오늘 단장님이 지침해 주신 대로 사업자가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일주일을 정확하게 보내고 한 달을 한다면 우리 탑그룹의 리더님들이 올해 풍성한 결실 보내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호를 할 건데요. 구호가 지금 이제 작년에 1+1에서 바뀌었잖아요. 근데 딱 이제 합치되는 게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항상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음절로 끊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면 이제 같이 계신 대중분들이 See you at the 탑 하고선 해주시는데 그때 탑 할 때 이 구호를 이제 노하운 국장님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정상이니까 이렇게 정상을 향하는 이렇게 이거 누구 찌르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정상을 가겠다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정상에서 만나겠다. 갖고 See you at the top 하고선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탑 화이팅 같이 전체 다 같이 See you at the top 화이팅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읊어주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 화이팅. 네, 다 아셨죠? 이게 그 전체 저희 사진 찍을 때나 또 센터에서 하실 때 항상 마무리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마이크 열어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을 항상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는 임페리얼 갈 거니까. 네. 연습 게임 한번 해보고 2번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See you at the 마지막 순서대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야. 정상에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